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도 우리 시청자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시장이 오늘 좀 조금 더 올라가는 듯하더니요. 결국은 왔다 갔다 하면서요. 지금 지수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마이너스 갔다, 플러스 갔다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죠? 네, 어제 이어서 계속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 수급만 잠시 살펴보면은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지만 큰 의미가 없고요. 어제 이제 그 거래일수로 보면 53일 만인가요? 실제로 보면 3개월 만이거든요. 거의 11주 정도 만에 처음으로 투신이 순매수해갖고 지금 또 흥분한 사람도 있는데요. 투신이 오늘도 소폭의 순매수. 그렇지만 10억대니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어제 500억의 순매수였는데요. 오늘은 250억의 순매도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정도 오늘 시장의 수급 상황인데요. 전체적인 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전체적인 틀은 외국인에 대한 그 매매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한 250억 정도 매도, 거래소에서는 네. 여전히 관망세에 대한 흐름입니다만은 일단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죠. 네. 이제 거래소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좀 눈에 띄는 거는 그 정유화학주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 이게 눈이 좀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관련주들. 지금 바이로메드, 메디톡스부터 시작을 해서 아미코젠 전부 이렇게 반등에 대한 흐름, 셀트리온까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 거래소에서는 좀 눈에 띄는 거는 삼성전기 하나 정도가 보이네요. 삼성전기만 좀 눈에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하이셀 100%인가요? 하이셀은 뭐 하는 거죠? 텍스 리펀드 관련된 사업하는 회사가 하이셀이거든요. 어디요? 하이셀. 이거 작년에 제가 한번 딱 한 종목에서 얘기했던 뭐 하는 회사라고요? 100%. 텍스 리펀드 관련된 막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얘기했던 건데. 100%? 네, 100%네요. 여기서 이제 코멘트 안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밑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파트론이 한 6% 정도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부품주 중에서. 근데 이제 코스닥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거는 그 다음 카카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실적 발표 물론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카카오가 퀵 서비스. 대리운전하겠다. 이제 컨퍼런스를 막 진행 중이라서 막 속보 막 올라오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리운전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 택시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클 거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 대리운전에 대한 쪽이 지금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을 지금 하고 있고 플러스 친구와 옐로우 아이디 통합 서비스를 7월 출시한다. 그 트리플 플러스 옐로우 아이디. 여러분들 그 카카오톡 친구에서 트리플 플러스 검색하시면은 저희가 딱 이렇게 그 트리플 플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돈 들다가 머리 아프다 그랬잖아요. 아니 메시지 발송할 때 돈이 드는 거예요. 그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개의 서비스를 통합한 거를 갖다가 7월 달에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옐로우 아이디 같은 경우는 메시지 발송 단가 좀 낮춰야 돼요. 지금은 20원? 10원? 11원이에요. 낮췄어요. 그나마 22원이었는데 메시지 발송 단가를 11원으로 50% 할인했습니다. 6월부터. 5월부터였나? 6월부터였나? 하여튼. 5월이겠죠. 지금 5월이겠죠. 5월이니까 5월부터 할인을 했습니다. 5월 1일부터. 근데 여전히 이 메시지 발송 단가가 좀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SMS라고 생각하면 그 가격이 그 가격인데 SMS는 내가 타겟팅해서 메시지를 발생할 수 있지만 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단가가 더 낮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활용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비싸기 때문에 타겟 마케팅에 대한 쪽이 좀 어려워서 그런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카카오 TV 곧 출시한다. 요것도 또 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TV. 그래서 카카오 TV를 조만간 출시하겠다. 어쨌든 많은 걸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인터넷 은행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TF팀하고 테스트포스 팀 한다고. 바로 회장님 밑으로 들어와라. 얘기 드렸고요. 계속해서 시청하십시오. 채널K를. 아니 채널K 필요 없고 마켓 11을 시청하십시오. 그럼 저희가 다음 카카오의 앞으로의 살 길을 계속해서 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카카오는 하여튼 그 쪽수로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거죠. 그 한 달 만인가요? 카카오 택시 본인 몇 번 이용했어요? 카카오 택시가 2번 이용했습니다. 한 5번쯤 썼어요. 이것저것 커피도 준다니까 해보고 하잖아요. 내가 어이가 없는 게 옐로우 아이디로 들어가갖고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려고 그랬더니 카카오페이가 없네. 아, 그래요? 그래서 신한 앱카드로 결제했네. 아, 그래요? 아, 그거 보내는 거? 네네. 아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게 이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카카오톡, 카카오, 담당자가 저희 방송 들어야 되잖아요. 비판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카카오 택시 좋아요. 왜 쓰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이게 아직까지는 저거잖아요. 위치 기반을 가잖아요. 네. 위치 기반은 뭐 2, 3m면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이 엄청 많을 수도 있고, 저 오지도 있고,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기존 거는 전화로 하니까, 전화를 시청하니까, 그, 워낙 단골 같은 경우나 전화하는 사람은 아파트면 아파트 주소 주면 주소를 딱 찍거든요. 그래서 2m 앞에 다 간다는 거예요. 예. 그거랑 연계돼, 내비게이션이 쭉 돼 있는데, 지금은 이게 약간 그 성능에 따라서, GPS에 따라서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못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또 전화하게 되고 서로.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워낙 또 많이들 가입하셨잖아요. 많이들 하시니까, 콜이 생각보다 또 안 온다는 거야, 지금요. 저는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랑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 보면 해서 그런 거 있고, SK 쪽에서는 백기사? 네. 백기사도 그런 거라면 무료로 네네. 하고 그런 건데, 하여튼 네. 그런 것들의 단점은 또 그런 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낙 또 많이 하니까, 실제로 처음에 한 사람은 뭐 하루에 뭐 5콘도 받았는데, 하루에 한 콜 받아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막 눌러야 되잖아, 막. 네네. 아직까지 이제 언젠가는 이제 7인치 단말기가 다 뜨겠죠. 네. 근데 운전하다 딱 찍으면 되는데, 지금은 어찌되었건 간에 자기가 화면 보고 소리 나고 어떻게 되고 찍어야 되잖아요. 운전할 때 봐야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처음이니까 슬쩍 하는 건데 아마 우리나라는 상생이란 게 있잖아요. 상생. 네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퀵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기존 업자들이 보면 바로 점유율을 뺏겨버린다는 거잖아요. 오늘 보면. 네. 그러니까 50% 이상 됐다는 거는 기존에 코로 하신 분들의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50%가 뺏겼다는 거잖아요. 네. 보면 이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뭐 많고, 또 서로 다 이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생의 문제가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워낙 가입자 기반으로 확 가는데 그런 것들도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여튼 오늘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전에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성장성에 부각될 만한 것들을 계속 컨퍼런스 걸어서 질문할 때마다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지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지금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 하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그 당뇨병 치료제 가격이 2배로 올랐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해주셨잖아요. 네, 네. 막 서치해봤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게 까먹고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도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네. 별로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한 종목이 있고 코스닥 바이오에서 한 종목이 있거든요. 실제 만드는 쪽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오늘 시장에서 엄청 세네. 네, 진짜로요? 네. 둘 다 엄청 세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기사를 한번 봤었는데요. 네. 전 세계에서 제가 한번 봤어요. 네. 물론 중국이 제일 많더라고요. 당뇨병도가. 당뇨병이 한 9천 몇백만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요. 2025년까지 당뇨병을 갖고 있는 분이요. 네. 인구 10명 중에 1명이라네요. 그게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검색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네. 우리나라 대한당뇨협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당뇨병이 정말 심각한 병이잖아요. 그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그 주가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 주식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슈는 계속 미국에서 계속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 하나 보고 넘어갈까요? 그 차트 하나 보여주세요. 그 IBB. IBB? 예, 왜냐면 요즘 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 바이오가 끝장날 것 같이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럼 끝장났을 것 같잖아. 네. IBB 그 바이오 주식, 그 바이오 섹터 ETF가요. 지금 고점에서 계속 쉬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가 특정 주식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없고 저희 그런 방송의 취지는 아니지만 지금 미국에서 핫 이슈는 약값의 상승이 계속 이슈예요. 지금 보면 안 밀리고 있잖아요, 별로요. 고점에서 하고 나서 또 얼굴로 또 유지 이게 IBB예요? IBB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안 밀려요, 지금요. MBI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하여튼 그런 제네릭 상품이라든가요, 그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에 대한 여전히 비슷하네, 둘 다. 그게 안 밀려요, 별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크게 우리가 잘 안 보신 분은 엄청 떨어질 것 같잖아.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계속 간당하긴 하다. 네, 미국에서의 하나의 분위기는 모르겠어요. 주가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분위기나 그런 쪽은 지금 정책 방향은 하여튼 시밀러 제품 있죠. 네네. 제넥 제품, 제넥은 카피잖아요. 네. 제넥이라든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많은데 그것은 결국은 약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약값에 대한 하여튼 모르겠어요. 고가 약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입장이 많다는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한번 와우에서 전문가들이랑 한번 토론을 술을 먹다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경제방송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여성 앵커가 누구냐? 네. 여성 캐스터가 누구냐? 네. 감론을박 끝에 결론은 김순영. 결론은 김순영이었습니다. 진짜로? 네. 결론은 그분은 어떻게 했어?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네. 미스코리아. 그분 이름 뭐죠? 하경민님은 물론 이제 뛰어난 앵커긴 하지만. 그분도 오래 하셨죠? 네, 오래 하시긴 했지만. 나이가 어떻게 돼요?
36시. 안 친해서 몰라요. 안 친한 거예요. 나이가 성훈이하고 동갑이에요. 네? 김성훈 팀장하고 과장하고 동갑입니다. 아, 그래요? 네, 김성훈 과장하고 동갑이고, 근데 이제 뛰어난 열띤 토론 끝에 많은 분들이 물망에 올랐는데 결론은 김순영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박수 한번 쳐드려야지. 가장 전 방송국 공중파 다 전부 통틀어서 최고의 앵커로 결론을 낸 실력도 실력에다가 미모에다가 하나 더 있잖아. 네네. 음주에도 강한. 네. 두 분께 우리 이항영 앵커님은 주스 한 잔 제가 쏘고요. 이승원 앵커님은 제가 클라우드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방송 중에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희망의 목소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따 진행하는 거 봐가면서 웬만한 얘기는 공개 안 하거든요. 정말 대한민국 정말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하는 관점에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거 어떤 거세요? 어제도 너무 감사드려요. 신원 씨 두 분의 힘이 컸을 것 같아. 그런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다른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모두 다 혹시 이견이 없었어. 혹시 만난 사람이 강준혁, 김성훈, 이승원 이 정도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야? 그쪽 라인이 아니고 전혀 다른 라인. 형님도 전혀 한 번도 안 본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갑론을박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김순영 앵커만큼은 갑론을박이 없었다라는 거.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대박. 대박. 빨리 해도 너무 부끄럽네. 방송 어떻게 하죠? 예. 앞서서 다음 카카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제가 두 번째 주제였는데 위클리에서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저는 카카오 택시에 중점을 맞춰서 우보에서 지금 노키아 쪽에 지도 앱을 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래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카카오 택시 타실래요? 근데 두 분 타셔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앱만 받아놓고 못 탔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카카오 택시는 한 달 새 110만 명이 지금 가입을 했고 점유율 1위라면서요. 예, 그렇게 됐고요. 오늘 실적 발표는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컨퍼런스 콜 이후에 좀 상승세가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카카오 택시 타실래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저희가 앱을 깔아놨습니다. 앱을 깔아놨는데 오늘 바로 직전에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제 위치 기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자리가 뜨더라고요. 회사가 뜨고 그다음 목적지를 건설해서 나오고. 아직까지 스타벅스 주는 이벤트 하나 모르겠네. 안 하는 거. 안 하죠. 끝났어요? 저는 없을 때 탔어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지. 제가 세전 받았잖아요, 세전. 제 길이라는 게 뭐냐면 카카오페이도 깔아놓고 나중에 그거 쿠폰 돈 주는 거 있잖아. 3,000원인가 5,000원. 맞아요. 그것도 있었어요. 그거 할 때 안 하고 있다가 다음에 했어요. 다음에 그거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끝났대. 그냥 써 하고서 그냥 했죠. 예. 그러고 좀 요즘에 얘기되는 게 콜비 원래 안 받았는데 요즘 받는다고 그러대. 카카오는 아직 안 받아요. 카카오 아직 안 받는데 콜비는. 지금은 콜비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호출하기를 누르게 되면 요거가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일단 안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기사를 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왜 화면이 안 나올까? 저 열심히 이거 했는데. 다음에 보면 다음에 카카오 택시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지도가 나오고 내가 어떤 경유로 어떻게 가는지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너 집에 언제 오니? 그러면 요거 이렇게 보여주고 언제 도착 예정이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마중 나가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네요. 그건 친절한 딸이고. 엄마가 연락하면 전화 안 받죠, 딸은. 엄마 안 받지? 저는 연락 안 하죠. 저는 열심히 해요. 요즘에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편의성과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다는 밤늦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연인들끼리 많이 이용하겠지. 연인들이? 왜? 어디야 자기야 이런 거. 엄마한테 말고 연인들한테. 나 탔어, 택시 탔어. 그래서 오늘 지금 컨퍼런스 콜 나오는 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PTB 대출, 클라우딩 펀딩 요거는 고려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시작 안 할 거고 나오고 있는 게 카카오 택시 쪽에 주변 사업으로 확장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퀵 서비스 대리운전 검토를 하는데 이쪽에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 요 지도 있잖아요. 지도를 통해서 가고 있는 이런 부분. 그러면 이게 나중에 빅데이터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치는 어마어마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우버에서 노키아의 지도 사업을 지금 현재 인수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최근 들어 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일단 지금 30억 달러 정도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우버의 경우뿐만 아니라 뭐 바이두,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이쪽에서도 이 지금 노키아의 지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언제까지 구글 지도로 할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네. 자체적으로 지도 앱을 좀 찾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카카오 택시에서 나오는 그 빅데이터를 얻기 위한 그런 방편인지 그 이쪽 산업이 정말 어마어마한 건지 그럼 카카오 택시의 가치를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어떤 인터넷 은행보다도 이쪽에 더 관심이 많아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죠. 이제 근데 오늘 이제 거기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어떻게 이제 수익 사업을 할 건지 네. 지금까지 이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아지겠죠, 이제요. 어쨌든 그러면 두 분께서는 인터넷 은행 하는 것보다 이쪽 하는 게 더 낫다고 보세요? 아니 당연히 인터넷 은행이 훨씬 더 그 안정적인 게 되겠죠. 인터넷 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 은행은 하면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는 건 2개 해준다 그랬거든요. 네. 2개 되면 하여튼 뭐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은행계에 키움 증권 같은 게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언젠가 모르겠지만 처음에 상장이 안 되겠지만 영업하고 한 3, 4년 안에 상장될 거고요. 상장하고 나서 10배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10배. 왜냐면 키움 증권이 한 40배 올랐죠? 네. 그럼요. 예, 많이 올랐죠. 가능하죠. 예. 앞으로 인터넷 은행 여전히 핫 이슈가 될 거고 다음 카카오는 여기서 좀 제발 좀 수익 좀 냈으면 좋겠어요. 아주 답답해 죽겠어. 10만 원 근처에서 위아래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네이버도 꼭 같이 쌍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좀 움직여야 좀 IT라던가 미래의 IT 성장 산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쪽이 좀 계속 침체돼 있으니까 참 IT가 답답해지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네. 예, 우리 이승원 앵커님 너무 네. 조용하시네. 이승원 대표는 다음 좋아하잖아. 다음 좋아합니다. 네. 근데 뭐 결과가 나와야죠. 그렇지. 결과 나와야지. 뭐 한다고 말만 하고. 그러니까. 맨날 말만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당장은 고스트 포카 그게 왕이다. 당장은 돈 되는 건 일단 그쪽에 있다. 거기 그렇게 봅니다. 당장 돈은 그게 더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큰 돈 벌려면 이거 해야죠. 진짜 큰 돈 벌려면 인터넷 은행하고 카카오 TV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색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네이버 지도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그 빅데이터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 우버가 뭐 인수한다고 하는데 우버는 문제가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우버는 그 아시는 분이 그 저거를 받아갖고 해봤대거든요. 그 쿠폰까지 받아서 할인 쿠폰까지 받아서 우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서 못하겠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버는 너무 비싸고 아마 결국에는 택시, 카카오 택시 이런 게 이제 결국엔 정착이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 콜도 불러본 사람이 계속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전체적인 확산되는 한계가 있지만 대리만큼은 좀 다를 거다. 왜냐하면은 대리 술 먹고 아무 생각 안 나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은 늘 누르거든. 그잖아. 대리는 전화번호를 저장시키는 게 그거예요. 게임이야. 이게 있잖아요. 네. 이제 저는 대리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해서는 제가 말할 자격이 없는 걸 제가 안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승원님이 말씀하는 게 맞고 김순영님 말씀하는 게 맞다라고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제3자 입장인데요. 대리시장이 클 거란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엄청난 큰 규모인 건 분명한데요. 앞으로 한 20년 후에 되면 이제 대리 산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하나 갖고 있고요. 근데 뭐 그 전까지 주가는 뭐 15배, 20배 올라가면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상당히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만 하더라도 이동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가까운 데를 먼저 찍어주거든요. 카카오톡, 다음 카카오에서 먼저 찍어 받은 놈이 하는 건데 지금 대리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강남역 가면 강남역 분에 40명이 우글우글 대기하는 계신 분인데 누구한테 줘서 찍게 만드냐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카카오 택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 많이 타는 사람 아침 타고 저녁 타는 사람 자기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객이 되면 위치를 정확히 찍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술 마시는 거 술집을 평생 나는 그 술집만 가는 사람이 없고 하다 보면 2차 3차 막 미친듯이 가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실 때 그런 생각을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술집이 어디 거기는 헷갈려서 못 찾아요. 그래서 꼭 전화를 해야 되고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주 쉽지 않을 가능성이. 기존에 있는 대리도 다 전화합니다.
전화하는데. 예, 왜냐면 대리 전화하면은요. 그 위치 말씀해 주시고 하면은 거기 뜨거든요, GPS에. 그럼 내가 횡성수술하고 있다고. 그럼 대충 얘기하면 역시 내가 여기 아신 사람은 다르네. 저 모르는데 여기 어딘지 잘 모르는데 하고 끊어. 역시 저는 알아서 제가 여기 어디 뭐 보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화 와요. 어차피 전화해야 돼, 대리는. 역시 저는 하수요고 이승원 대표가 역시 어차피 전화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택시 이런 사람 안 돼도 대리가 될 거라는 건 뭐냐면 대리는 이게 전화번호 저장하는 게임이지 방법은 기존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기억 안 나고. 지금 제가 카카오톡 거 인정. 근데 카카오톡에 단점이 있어. 뭐요? 문제가 뭐냐면 카카오페이를 하려도 카카오페이를 누르고 한번 더 클릭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하여튼 졌다는 거 인정. 졌다는 거 인정.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또 한 번 하겠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 잘 들으세요. 저는 여태까지 음주에 관련된 거 X다 그랬잖아요. 근데 딱 이걸 보는 순간 오늘 이 뉴스를 보는 순간 대한민국 음주 산업의 성장성은 무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음주 관련 산업은 좀 봐야 되겠다. 제 화면 잡으세요. 이쪽 어디 가서 이런 방송 보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네. 일이 있어갖고 제가 그러지만 냉정하게 할 거는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앞에 또 이사님도 계시거든요. 네네. 이걸 한번 봐주세요. 이 화면 보여주시는데요. 이게 딴 것도 아니라 OECD를 자료를 갖고 인용하는 거예요. 네네. 전 세계 말이죠. OECD 국가 중에서 여기서 애덜트라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15살 이상. 15살 이상. 술 소비량이에요. 메저된 리터스 퍼 캐피타인데요. 인당 2012년 1년에 얼마만큼 술을 처마시는 거냐는 건데요. 여기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터 12.3리터로 에스토니아가 1등을 잡았어요. 포르투갈이 10.8리터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코올량이 애매하잖아요. 네. 여기서 전 모르겠지만 소주, 그 질문 나오잖아. 소주가 몇 도니? 25도. 소주가 25도면 단 모르지만 1리터면 0.25리터가 알코올이란 거야? 네. 그게 맞아? 네네. 그 계산이 맞아? 네네. 그 계산을 잡는 거예요. 주정 기준으로. 네. 순수 퓨어 알코올. 영어로 하면 퓨어 알코올이에요. 제가 정확한 건 제가 그래, 너무 리터 치고 너무 적더라. 진짜. 퓨어 리터래요. 퓨어 리터. 네네. 근데 보시면 에스토니아가 12.3리터, 포르투갈이 10.8리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OECD 평균이 어느 정도냐면 9.2리터 들어갑니다. 9.2리터? 네. 다시 한번 15세 이상이에요. 남자, 여자 다 볼 거 없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추운 쪽, 오스트리아 이런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이 친구들이 아일랜드가 1등이냐는 했더니 에스토니아가 1등한 거예요. 네. 네? 술 엄청 마시는 거야. 그럼 대한민국 여기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은 2012년 기준으로 나는 몰랐는데 술을 처마시는 줄 알았더니요. 술 소래면 줄었네. 우리는 꾸준히 줄고 있어.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9.1리터를 마셔갖고 OECD한테도 지는 거야. 평균도 안 돼. 내가 보기에는 이거 통계 잘못. 러시아 어디 갔어? 러시아도 많이 먹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거는 OECD에서 나온 거니까 뭐 틀렸다 말다 나한테 얘기들 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이거 다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체코로 내가 뭐 많이 마시는 건데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은 9.1밖에 안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여기 보면 쫙 나오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여기 통계 안 들어갔네. 근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지금 화면 보이잖아요. 쭉 보면 한국도 웬만큼 마시긴 마시거든요. 여기 쫙 찍어보시면. 있네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자료예요. 이런 거 웬만하면 제가 안 보여주잖아요. 보세요. 네. 한국은 여기 이거 화면 조금 보시면 나올 텐데요. 이게 꾸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야. 이거 웬일이야 이거. 이거 나쁜 사람들이지 한국 사람들. 레벨 오브 알코올 컨섬 인 코리안 디크리스 30년 동안 꾸준히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순한 술을 마셨다는 거지. 그렇죠. 순한 술을 마셨는데 난 모르지만 내가 술을 모르지만 9.1리터밖에 하면서 OECD 평균도 못 마시는 나라야 우리나라. 네네. 분전해. 더 노력해야 돼. 술 마시는 사람들. 더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역으로 보면 술 산업의 성장성은 무한하다. 빨리 잡아야죠. 이 에스토니아도 잠깐 많이들 두 분이 더 드세요. 두 분이 더 드세요. 네. 그 중국에서 예전에 이제 부패와의 전쟁할 때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예비역 중장 집에서 나온 마오타이 주의 그 병수가 몇 병 나오는지 아십니까? 술에 가는 건 난 몰라. 1만 병. 1만 병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마오타이가 싼 게 한 18만 원 정도 하는 거고 비싼 거는 또 몇백만 원 이상 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만 병이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1만 병을 보관하려면 그게 창고가 어마어마한 건데 네. 어쨌든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이 마오타이 유통을 하셨나? 네. 하여튼 술을 더 드셔야겠다. 여기서 말씀 탐나주총님이 음주 소비층이 여성으로 늘어가는 게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순한 소주가 자꾸 순한 술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한 병 드신 거 두세 병 마셔야지 우리나라 OECD 평균 가죠.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더 많이 드시고 새로운 또 OECD 평균도 못한다는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 그 역설적으로 성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MH 에탄올 이런 거 가는 거야.
그러니까 논란 안 했죠. 주정주는 여전히 네. 잘 살아있더라고요. 네, 네. 예. 하여튼 제가 국회 가면 상장 폐지시킬 거야. 국회 그래서 못 가시는 못 가신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못 간다니까. 그거를 폐지하면 국회에 간다니까 그러네. 그런 주장을 안 하죠. 네, 그런 주장을 안 해야 국회를 갑니다. 예. 또 다른 얘기 해주세요. 아슬아슬하지만 요거는 이게 바로 시장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얘기 많아요. 채권금리니 뭐니. 근데 안에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실적 발표에 그 투심이 너무 위아래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실적 잘 나오면 상한가 가고 실적 못 나오면 하한가 가고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CJCGV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 영업이익 145억이 나왔고 매출액은 2,575억 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중국 영화 시장의 성장세가 아주 두드러져서 2분기에는 중국 시장에서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전 CJCGV가 상한가 가는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상장 이후 처음이었죠. 상장 이후 첫 상한가. 그래서 상한가를 가는 정도로. 상장 처음이래? 상장 이후 첫 상한가. 유일하게 딱 한 번 갔어 그날.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CJCGV는 결국은 이 지금 실적이 잘 나고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특히 중국에 대한 성장을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흐름세가 아주 강하게 나오고 요거 이후에 엔터주들이 주주주주 이렇게 가더라고요. 중국 소비 관련해서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하나가 오늘 아모레퍼시픽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화장품주는 산성 LNS가 정말 감동을 줄 만한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이 종목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대치 이상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2,779억 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그룹으로 봤던 아모레지 쪽에 보니까 이쪽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동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애매해지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핫했던 게 바로 이 슈피겐코리아입니다. 양 앵커님. 네. 요거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상당히 지난주에요. 말씀하셨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한마디로 대답했죠. 구음, 이음절로 얘기했죠. 메롱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건 기억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슈피겐코리아 좋아하는 나쁘냐면 전 좋아해요. 네. 저는 하여튼 30만 원 썼고요. 여태까지 30만 원 정도 제품 썼고 지금도 살 마음이 있어요. 슈피겐코리아 제품을 살 마음이 있는데 주식으로 보면 잘 모르겠고요. 슈피겐코리아의 경쟁력, 뭐 진입 장벽이 어렵다는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제품을 만들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오늘 이제 미국 뉴스 하나 잠깐 주식이랑 상관없는 얘기 해드리면 지금 보면 아이러니한 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전 세계 스마트폰 업계에 엄청 얇아진 스마트폰, 얇아진 그리고 화상이 엄청 좋아졌는데 거기다 필름을 묻히면서 화상이 떨어지고 얇아졌는데 케이스를 써갖고 두꺼워져서 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이건 될 수도 있죠. 역설적 이거 될 수는 있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슈피겐코리아가 얼마나 진입 장벽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은 저는 그 부분에서 잘 모르겠는데 증권에 좋다. 오늘도 보면 뉴스 보면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슈피겐코리아 브랜드력은 제가 인정하거든요. 네. 인정하고 저도 좋다는 건 저도 아는데 카피 제품도 많아요. 그러니까 카피 제품이 많다는 건 그만큼 브랜드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이페이스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아이페이스보다 이게 지금 한 단계 위인 건 맞는데 그럼 벨킨 이거는 얘네가 노리는 건 벨킨 같은 데 되는 벨킨하고 있잖아요. 액세서리 전문의 벨킨 같은 데 하는 건데 벨킨 같이 되면 올라가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벨킨 이것뿐만 아니라 딴 것도 많이 하니까. 실적이 이렇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실적이 생각보다 정말 안 나온 것은 지금 액세서리를 안 쓰거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쓰거나 아니면은 점유율을 뺏기거나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슈피겐코리아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너무너무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쨌든 상당히 좀 마음 아픈 그런 주가를 좀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이 지금 정말 많이 출렁거렸어요. 변동성을 확대시켰던 거는 바로 실적이었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슈피겐 케이스가 얼마죠? 슈피겐 케이스 보통 그 아이폰 6 같은 거가 보통 한 3만 원 정도 하죠. 3만 원 넘죠. 한 1, 2만 원이죠. 슈피겐 코리아. 아니 무슨 1, 2만 원짜리 어디서? 2만 원짜리 아니 1, 2만 원짜리 있죠. 그냥 간단한 거 있는데 아텍스라고 써 있는데 조금 제가 쓸 만한 정도 하면 3만 원 넘고. 이제 보면 알리바바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PD님 4만 원까지 쓸 수 있는 데잖아요. 슈피가는 알죠. 쭉 가면 슈피가 오면 사람 딱 알아보죠. 간지나기 때문에 애들 알아보죠. 화면 알리바바 딱 보게 되면 이게 이제 5천 예상 대표값 5.5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가격이. 가짜.
그러니까 중국의 짝퉁 알리바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5불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가 이제 슈피겔을 저는 안 쓰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제 퀄러티 차이가 이제 얼마나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지금 팔리는 거지 않습니까? 가짜 짝퉁들이. 근데 심지어 어떤 거는 슈핑보다 더 비싸더라고. 그래서 클릭해보면 10피스예요. 10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1000개 얼마 엄청 1000개 뭐 150 이렇게 팔져야 돼. 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100개, 그러니까 100개 들었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슈피겐이 문제가 뭐냐면 진입장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케이스의 진입장벽이 과연 낮은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화장품이 여전히 유효한 건 뭐냐면 상하이 자화가 마켓시어는 지금 아모레퍼시픽보다 중국 내에서 훨씬 높습니다. 근데 퀄러티가 못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슈피겐이 과연 이제 진입 장벽이 낮은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퀘스천이 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중국에서 쉽게 카피 제품이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좀 어쨌든 간에 장기 성장성, 그러니까 성장 뭐 회사가 돈을 못 번다는 건 아니지만 돈을 벌 수는 있겠는데 밸류에이션은 이 정도로 고평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아니, 제가 분명히 저는 이제 소비자니까요. 그 롯데 하이마트는 내가면 별도 코너 있는 거 맞고요. 사람들 많이 사요. 저도 이제 살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좀 아시는 분은 벨킨한 거 아실까요? BELKIN. 그러니까 벨킨이 근데 완전히 브랜드를 갖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 액세서리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충전지도 하고 이런 거 다 하는 건데요. 아마 슈피겐도 그걸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벨킨까지의 브랜드만 되면 확실하게 되는 건데 나름은 브랜드는 있고 값은 분명 매겨지고 있고요. 카피 제품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인기 있는 건 맞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 측면에 보면 전 기대치가 높았다는 얘기는. 기대치가 뭐하는 저는 메롱이죠, 메롱. 근데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우리 PD님은 그 갤럭시 S6 갖고 하지만 딱 냉정해 보면 그 갤럭시 S6도 디자인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벨킨도 짝퉁이 아이폰 6도 디자인빨이잖아요. 벨킨 차저가 근데 이런 거 하나가 10,000원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비싼 거 살려 그러면 이제 좀 케이스가 지갑형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아이폰 6에 쓰는 사람들한테 지갑형 쓰는데 별로 못 보셨을 거라고요. 그렇죠. 갤럭시 S6도 디자인이 쫙 보여줘야 되는데 색깔이 그냥 붉은 거 확 보여줘야 돼요. 사파이어. 그거를 완전 지갑형으로 쓰는 사람은 어떤 할아버지라서 누가 쓰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해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벨킨 제품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다이아몬드 5개짜리 판매자가 벨킨 제품인데 저런 거 하나 살라 그러면은 충전기 차저 자동차용으로 저거 하나 살려면은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10,000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벨킨 거 진짜 정품은. 근데 그렇죠. 얘는 10,000원짜리 없다니까. 10,000원짜리도 없는데 충전기 저거 충전기도 30불이에요. 벨킨.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5불에 10피스 준대잖아. 5불에 10피스. 다 짝퉁이죠, 저기 있는 거. 5불에 10피스. 근데 다이아몬드 판매자야. 다이아몬드 5개야, 5개. 저는 벨킨도 쓰고, 충전기 벨킨 쓰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안 쓰는 사람은 아는데, 벨킨까지 되면 뭐, 스프링 콜이 돼야 PR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더 좋았겠지만, 벨킨까지 됐냐, 안 되냐가 핵심 아니겠나. 참 애매한 자리에 아이폰용 충전기 벨킨 프리시핑에 2불. 이건 뭐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워낙 저희 생각이랑 뭐 이승훈 대표 생각 그리고 시청자의 생각 그리고 회사 측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좋다는 애들은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진입장벽이 뭐 있겠니. 왜냐면 벨킨이 솔직히 벨킨 좋거든요. 벨킨이 실리콘 이런 거 좋으면 같은 실리콘인데도 50cm짜리 실리콘 있고 30불짜리 있는데 저 2학년 미쳤다고 그러지만 전 벨킨 거 사거든요. 그 차이에 딱 쉽게 까놓고 얘기해서 그럼 뭐라고 설명해. 할 말이 없지. 쓰는데 케이스. 케이스 안 쓰는. 당신이 안 쓰는 거고 왜 미국 애들은 그냥 유럽 애들 벨킨 거 했어. 딱 그 차이죠. 어떻게 하겠어 그걸. 그것들이 촌스러워서 그래. 사실 그냥 맨몸으로 쓰고 싶긴 해요. 요즘에 나오는 게 케이스 없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고 싶으면 저도 벨킨 거기다가 넣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있어 보이잖아. 딱 보면 알죠. 애들이 다를 젊은 애들 보면 벨킨 쓰시네. 딱 한번 쳐다보네. 그게 솔직히 그 구찌나 이런 거 쓰고 루비통 이런 거 쓰는 사람 한번 쳐다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거 알아들으실 분 있고 나이 드신 분은 저 2학년 미쳤다 그러지만 그거 알아듣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사치 관련주가 뜨는 거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혼자 살고 하긴 했는데 혼자 살고 이런 거죠. 그런 거 있죠. 작은 사치에서 이제 브랜드력을 벨킨처럼 정말 구축해갖고 야 그래도 슈피겐이 써야지라면 모르겠는데
형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정도까지 가야 돼. 그거 봐. 저를 제가 아무리 소수지고 제가 출은 모르지만 이거 알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임시필명 184737. 근데 임시필명이면 그냥 들어오신 분이거든. 필명 닫고 그러면 저를 기억하시는데 벨킨 좋죠. 저도 벨킨 씁니다. 입으로 통하는 분이거든. 통하는 분이야. 제가 거짓말 안 한 걸 이해하시는 거죠. 누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를 안 믿는 분 많아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좋아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슈피겐코리아 제품에 대한 신뢰성은 있는데 네. 이항 앵커님의 표현을 빌자면 주가는 메롱이다. 전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그걸 보셨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요새. 오늘도 한가만 맞고 조금 부진해요. 예. 어휴, 많이 떨어졌네. 그럼 메롱이란 말은 욕먹죠. 네, 그런 말 안 할래. 그러면 저도 정정. 어쨌든 제품은 좋다. 거기까지. 저는 사죠. 저는 사는데 비싸지만 사죠. 예. 그리고 작은 사치품이 뜬다. 여기까지도 저도 정리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저 갈게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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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슈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에 대해 이것도 역시 비판적 시각이 많습니다. 억지로 IT 기업들이 억지로 만든 새로운 비즈니스 아니냐, 아니면 정말 돈이 되는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시스코 이런 쪽에서 너무 빨고 있는 거 아니냐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는 여러 가지 삼성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애플의 iOS랑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세상을 꽉 지배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요. 사물 인터넷에서 놓치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더싱이라는 거 인수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나름 플랫폼도 공개 임박했다는데 여기 좀 해주세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사물 인터넷 할 때 그 리모컨으로 대체하는 거지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기청정기 네트워크 안 되면 어떠니? 네네. 누르면 되지. 네. 굳이 그걸 휴대폰으로 그 짓을 하고 앉았어. 해준 게 그냥 보면 되지. 뭘 그 휴대폰으로 데이터 봤니? 쓸데없이. 귀찮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뒤집었던 게 바로 아마존 에코. 에코 빠지. 에코 때문에 그 생각을 확 다 뒤집었잖아. 이거 편하겠구나. 사물 인터넷이 돼야만 되겠구나. 왜냐면 집에 가서 피곤해. 자기가 늙어간다는 얘기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야. 피곤하잖아. 죽을 때가 됐다는 거야. 집에 이제 피곤하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목욕물 좀 받고 피곤하니까 얼음물 좀 이렇게 한 잔 따라 놔봐. 그것도 알아서 해주면 더 좋겠지. 그러니까 알아서 이 사람의 워고 체중을 딱 체크하고 피로도를 체크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딱 하고 이제 지가 알아서 주문해 놓고 그리고 음악 좀 틀어봐. 이러면 음악 틀어주고 선곡해주고 좀 이렇게 그 분위기 있는 음악으로 좀 틀어봐. 글루미한 걸로 틀어봐. 이러면 또 이렇게 쭉 하고 최신곡 중에 내가 이거 듣고 싶은데 그거 좀 틀어봐. 유튜브에서 영상 좀 찾아줘. 이런 거. 그래서 찾아서 틀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TV로 좀 켜놔봐. 이런 거 다 하고 말로 이렇게 주저리 하고 샤워하고 나와갖고 이제 또 이렇게 보면서 다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려면 사물 인터넷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정말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시스코 이런 사물 인터넷에 대한 시대가 왜 이제 돼야만 되는가? 그것이 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쪽은 아마존 에코와 이제 구글의 그 네스트가 이제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플랫폼 아틱 공개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플랫폼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삼성이 그렇다고 해서 표준이 될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삼성 아틱이라는 그 상표를 미국 특허청에다 이제 출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관련된 하드웨어 관련된 이 플랫폼 간의 통신 규약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놓고 삼성 제품들끼리는 그 칩을 박아갖고 이제 통신을 하는 거겠죠. 갤럭시로 이렇게 바로 통신을 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은 바로 인식을 한다라든가, 이런 이제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건데. 안타까운 건 이건 이제 삼성 제품, 물론 이게 삼성 제품끼리의 플랫폼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 규약은 뭐였습니까? 퀄컴 걸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LG도 LG 나름대로 해버릴 거고, 딴 데도 소니는 소니 나름대로 해버릴 거고,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글쎄 공통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네. 이 퀄컴을 네.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네. 여전히 장기적으로 이 3월 인터넷 시대에서는 퀄컴을 네.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퀄컴 차트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세요. 퀄컴은 밑에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네요. 네. 네. 퀄컴에 대해서는 이제 하여튼 그 긍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요. 네. 그럴 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사무리터는 얘기는 했으니까 요거 잠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거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해갖고 저희가 관심이라고 뭐 얘기하면서 그게 올라가면 좋죠. 네네. 올라가는 게 뭐 반이고 떨어지는 게 반일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 방송할 거 그런 것들은 전문가분들이랑 잘 상의하면 되잖아요. 네네. 하는 건데 아까 이제 말이 나왔 김에 아까 네스트드하고 에코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런 거 가끔 보여드리는데 저는 그래요. 저희 방송 보신 분들도 젊으신 분도 있고 연세에 뭐 조카분, 아드님, 따님이잖아요. 이런 직업 하지 말라는 얘기가 딱 나오거든요. 이런 CNN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화면만 잡아서 제 화면. 네, 제 화면요. CNN에서 나오는 건데요. 로버트가 여기에 8가지 잡을 없어진다는 얘기, 위협한다는 건데요. 제가 쭉 그냥 상식적으로 봐드릴게요. 톨브스 있죠, 톨브스. 그 돈 받는 사람들, 그런 잡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보면 여기도 뭐 애플페이가 됐건 뭔가는 그냥 삼성페이가 됐건 이제 지나가면서 결제되는 거 그런 거 많이 바뀐다는 얘기고요. 네. 마케팅도 이제 컴퓨터 로봇들이 알아서 다 SNS 돌리고 뭐 이렇게 다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커스텀 서비스는 또 나오죠. 콜센터입니다, 콜센터. 그죠? 네, 콜센터에서 욕먹는 거. 그리고 공장도 로봇가 맡긴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 증권사에 그냥 일부 그냥 영업맨 중간들 있잖아요. 캐시어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저널리스트가, 저는 저널리스트 우리나라 너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이게 예가 있는데요. 이게 연합통신 같은 데 뉴스가 하나 뜨잖아요. 아니면 어떤 특정 지진 과학국 이런 데서 그런 연구소에서 발표하잖아요. 작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딘가 났는데 누구보다 제일 먼저 로봇으로 기사 쓴 애가 LA 타임즈가 제일 먼저 썼어요. 그래서 저널리스트 앞으로 상당히 없어질 거란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법률 변호사에도 있죠, 변호사. 네. 특히 이제 미국 얘기지만 미국 변호사 너무 많으니까요. 변호사도 온라인으로 다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콜센터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잡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 더 많이 나온 김에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면 저는 이제 하나가 저기 있잖아요. 조금 헬리콥터나 이런 거 촬영하고 이런 사람들, 헬리콥터에서 촬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요 화면은 영상인데요. 혹시 소리 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요거 한번. 어두워. 이승원 대표 이거 한번 잡아줄래요? 네네. 여기에 들어가셔갖고요. 제가 그거 해놓은 거 있죠. 네. LILY 딱 카메라, 릴리 카메라. 네. 어디 있어? 이거 보면 거기 보시면 들어가시면요, 워치 비디오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나올 거예요. 네, 그거 보시면 드론이 어디까지 발전되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뭐 특정 상품을 선전하는 게 하나도 아니니까 우리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워치 비디오? 네, 워치 비디오 보세요. 네. 좀 기다리시면 나오고 그거 가지고 틀어드리세요. 소리도 나오게 해갖고 틀어드리세요. 네. 이게 지금 선주문 왔거든요. 600불인가 500불인데 내년 2월까지 해서. 크네. 네, 이거 보세요. 그거 확대해주세요. 그냥 전체 화면 가지고. 소리 나요? 한 1분짜리인데요. 나 찍는 거야? 따라다니면서? 네. 20분까지. 근데 이거는 여러 사람 있을 땐 못 찍겠네? 뭐 여러 사람 있는지 난 모르겠고. 네. 이게 그 스마트폰 해커 그 기기가 있어요. 해커 연결하는 건데, 물속에 들어가고, 이게 500불, 600불.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헬리콥터 있죠. 왜냐면 익스트림 스포츠 찍는 애들 보면 헬리콥터 여기서 찍거든요. 네. 다 잡 없어지는 거죠, 그런 자들. 일 없어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요. 네. 이게 물속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분들 계시죠? 관심 있으면 분 저는 이제 얼마나 본 건데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방수된다고? 네. 이런 거 예전에 보면 다 헬리콥터 다니고 이런 거잖아요. 위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네. 소리가 나요. 헬리캠. 네. 여기까지 보시죠. 네. 네. 500불인가 600불인가요? 지금 주문하면. 네, 내년 2월까지 배달해주는 이제 돈 미리 받고 한다는 건데요. 네. 하여튼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바뀐다. 돈 먹고 튀는 거 아니야? 돈 먹고 튀냐면 하지 말고.
오늘 갑자기 우리가 서로서 의욕이 없어지지? 의욕이 없어졌어. 아, 그러니까. 또 황당한 일을 겪고 나서 없어지고 있는데요. 하나 더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또 그 꿈 같은 얘기 해드리면 지금 테슬라가 말이에요. 5, 60불 정도 할 겁니다. 테슬라 좀 봐주세요. 테슬라.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잖아요. 환경위원님은 드론 이거 법규 어떻게 돼 풀릴까요? 이런 게 물어보시는데 우리나라는 뭐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외국에 이제 자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 어디냐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그런 그 케이블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찍는 분들에서 수많은 잡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 집에 가는 거예요? 다 집에 가는 거죠. 그 세상이 엄청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이제 다시 고점 돌파 시도하려고 하네요. 하는 건데요. 오늘요. 스티펠 니클라우스 증권에서요. 400불 얘기했어요. 400불? 네, 400불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도 엄청 비싸잖아요. 돈도 안 되고 적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400불이면 지금 돈 조금 번다는 생각해서 140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뭐냐면 중국 때문에 그러냐니까 중이랑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까지 지금 50만 대가 팔릴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던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얘기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전혀 상관없지만 해외에서는 저거 있죠. 그 전력회사. 그거 이제 쇼타라는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멀쩡한 애들이 여전히 성장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 200몇십 불에서 400불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PR이 뭐 140배, 200배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적자인데 앞으로 뭐 2016년 실적 기준으로 140배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건 한쪽의 의견이 있을 수가 없고 한쪽이 똑같은 의견이면 주가는 성립이 안 되죠.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존재한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태양광 그거 하나만 이거 좀 끝나 좀 이따 할까요? 뭐요? 태양광 얘기. 한번 해주시죠. 그 지금이라도 태양광 관련 주식.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화면 아까 내한 거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태양광 관련인데 이거 역시 이거 뭐 CNN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편 나부랭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종편이나 무슨 뭐 지역 방송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TV나 뭐니 일부 조그만 경제 방송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 CNN에서 얘기하면 믿어줘야 되잖아요. 일단요. 신뢰성이 일단 높잖아요. 오일플러스닷컴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거가 지금이라도 태양광 관련 주식을 사라는 얘기를 5개를 관심 종목에 등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시각은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힐러리가 이제 당선될 가능성 그런 쪽 이제 대세. 물론 그것도 대세가 꺾였다 어쩌다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어디죠? 그 공화당에서 또 여성분이 하나가 나왔어요. 기업인 출신의 그 정치가가 이번에 대선 나오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나오면 힐러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셨죠 그런 거. 그렇지만 하여튼 힐러리 쪽에 되면 그러니까 하여튼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드 그러니까 전력회사보다는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그것들 사람들의 관심 그런 것들이 그런 태양광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캘리포니아는 2017년까지 돼서 앞으로 2019년까지 해서 태양광 발전이 더 커진다. 뭐 이런 얘기에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 그래서 대체 에너지 전체적인 관심이 높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